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입니다. 네, 오늘은요, 학습 목표, 왜 행동동사를 써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수 설계를 하다 보면요, 그 학습 목표를 기술할 일이 많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제대로 못하고 신입분들 특히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자, 이거는 스토리보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학습 목표는 보통 본학습 이전에 제시가 되죠. 그래서 본학습 이전에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앞에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이렇게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기획의 실제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있는데, 학습 목표는 내용, 학습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서술부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획에 대한 실제적 개념이라는 부분은 학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학습에 대한 목표인 거죠. 그 내용에 대한 목표인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한 학습 목표는 왜 필요하고, 그리고 요걸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은 어떤 물체를 이렇게 길이를 자로 재고 있죠. 자로 재고 있는데, 자, 이거를, 물체를 재고 있는 자를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체는 평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물체를 자로 잰다. 자는 평가 기준이고, 물체는 평가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길이에 대한 그런 규격이 사전에 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1cm라는 게 지금 요만큼이다, 이렇게 요만큼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물체를 정확히 잴 수가 없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1cm라고 생각을 하고 재고 측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1cm라고 생각을 해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다르겠죠. 어떤 그 측정된 수치들이, 결과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길이의 규격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런 평가 대상이라는 게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목표의 역할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전에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학습자가 학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규격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이게 학습이 요 기준 대비해서 이 학습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이 목표 대비해서 이런 학습이나 교육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네, 아니면 이 성과가 덜 됐네,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학습 목표의 역할이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조작에 대한 학습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작에 대한 학습 목표가 10분 이내에 10개를 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 이내 오차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불량률을 1% 이내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작에 대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썼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학습 목표라는 것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학습을 하고 나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 5개를 만들었는데, 10분에 5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물건을 5개를 만들었는데, 10개를 제작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학습 목표가 됐죠. 그러면 이 학습을 한 다음엔 10개를 만들 수 있어야지 이 학습이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못 미친다라고 하면 그 학습에 대한 성과가 조금 더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겁니다. 1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오차를 측정할 수 있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이거를 측정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습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좀 나지 않았다. 학습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분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성원들이 분량률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했었는데 이거를 1% 이상, 그러니까 1% 이내로 낮췄다라고 하면 제대로 학습이나 교육이 제대로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걸 못했다라고 하면 학습 그런 성과가 좀 목표 대비해서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10분 이내에 5개 제작을 할 수 있다. 물건 5개의 제작을 할 수 있다. 내가 기존에 그랬다면 학습 이후에는 10분 이내에 10개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성과는 뭘까요? 5개, 기존에 난 5개를 10분 이내에 제작할 수 있었는데 10개, 내가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10개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러면 5개에 대한 그 부분이 학습에 대한 성과가 될 수 있죠. 수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습 목표의 그런 목적, 서술하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향상된 모습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확인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학습의 성과인 거죠. 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학습 이전에 5개였는데 학습 이후엔 10개다. 거기에 대한 차이, 5개에 대한 부분이 학습에 대한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5개를 더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게 학습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명확하게 측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측정을 하고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 대한 게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면 꼭 따라 붙는 게 평가입니다. 평가. 학습 목표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우리 이러닝을 따지면 퀴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 어떤 활동에서 따지면 그 어떤 실습 테스트,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습에 대한 테스트들, 가령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측정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는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넣어라라고 이렇게 기준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지만 앞서서는 조작과 관련된 그런 학습 목표였잖아요. 사실 조작은 사실 조금 명확하잖아요. 어떤 센치나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리더십이나 인문학 강좌, 온라인 강좌를 제작을 하는데 학습 목표를 어떻게 도출을 할 건가. 여기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연 학습 목표를 이렇게 어떻게 도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했을 때 행동 동사를 좀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지만 행동 동사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 행동 동사라는 것은 뭘까요? 행동 동사라는 간략하게 말해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드러나 있는 그런 동사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신입 직원분들한테, 교설계자 분들한테
학습 목표를 기술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청을 드리면 보통 뭐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술을 많이 해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해할 수 있다 누구의 어떤 그 학습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그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동동사가 아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할 수 있다로 바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듯이,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할 수 있다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류의 어떤 그 측정이나 이 사람이 학습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동사가 행동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동사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땐 지금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인지적인 영역, 기억하고 이거 지식을 좀 습득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작 부분과 관련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 부분은 지식과 이해와 적용, 분석, 평가, 종합 이렇게 해서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 자체는요,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제가 그냥 예시로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학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행동동사와 관련된 것을 조금 공부하고 싶다,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학습 목표 행동동사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의하다, 묘사하다 이런 류의 동사가 있고, 이해와 관련된 부분은 계산하다, 비교하다, 설명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론하다, 결정하다, 분석과 관련된 영역들은 연관시키다, 보여주다, 그 다음에 평가는 비평하다, 칭찬하다 뭐 이런 것들, 종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획하다, 창작하다, 설계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동사 표를 갖다가 일단 좀 인쇄를 해서 설계할 때마다, 교수 설계해서 학습 목표 도출할 때마다 좀 더 딱 이렇게 두고 매번 그 하실 때, 교수 설계 하실 때마다 참고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일단 학습 목표라는 것의 목적은 위의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자로 설명을 드렸죠. 내가 그 학습자가 어떤 기준에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넘어서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학습을 한 다음에도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학습 성과가 좀 떨어진다,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좀 더 넘었다, 어떤 측정 기준을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학습 성과가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준이 되고, 그런 측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동동사를 사용을 한다. 행동동사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그런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